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한국 대통령 선거 막바지에 다시 북한이 가장 중요한 이슈가 됐다고 미국 언론도 공통적인 보도를 합니다. 시사주간지 타임은 문재인 후보는 월남한 부모의 아들로 공산주의는 싫어하지만 북한과 함께 가야 한다고 믿는 협상자라고 전했습니다. 잡지 포브스는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면 한미 관계가 재정립되는 불안감으로 외국 투자가 줄어들어 경제가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5월 9일은 한국인에게 죽느냐 사느냐의 선거가 있는 날이라고 표현한 언론도 있습니다. 한국 국정원과 미국 CIA가 김정은 암살단을 북한에 보냈다고 북한이 비난합니다. 미국 연방 하원에서 오바마 케어를 트럼프 케어로 대체하는 법안이 완전 당파적으로 통과됐습니다. 대통령과 공화당의 당장은 승리지만 그 승리는 상원 시임의 시작부터 줄어들기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케어의 중요한 내용은 메디케어와 병력이 있는 사람의 커버리지를 줄이는 것으로 병원과 의사는 물론 보험회사조차 반대합니다. 반면 개인과 사업자를 포함해 부자 그룹은 지출을 줄일 수 있어 좋아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종교 그룹의 정치 활동 확장을 돕는 행정명령을 내렸지만 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 점에서는 보수적인 월스트리트저널이나 진보적인 미국 인권연맹이 같은 의견입니다. 5월 5일 오늘은 세계 각 나라에 살고 있는 멕시칸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날 싱코데마요입니다. 마이크 펜스 부통령은 싱코데마요 기념식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라티노 커뮤니티를 가장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고 다소 낯뜨겁게 들리는 말을 했습니다. 4월의 일자리는 전문가 예상보다 많이 늘어났습니다. 이자율 인상도 예정대로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프랑스에서는 24살 연상인 자신의 선생님과 결혼한 공직자로 선출된 경험이 없는 39살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높습니다. 전통과는 거리가 멀지만 세계 속의 프랑스를 말하는 정치인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마 오늘의 미국 헤드라인 가운데서 가장 길지 않았는가 생각이 됩니다. 제일 마지막에 헤드라인을 적는데 좀 정리를 해야지 하고는 또 정리할 내용이 없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미국에서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헬스케어 개혁안이 하원에서 통과된 것으로 보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게 지금 당장은요, 미국식 표현으로 하자면은 그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은 승리지만 just for now 이 정도로 표현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이 안에 그 통과에 투표를 한 공화당 의원들도 20명은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216명이 찬성해야지 통과되는데 그것보다 겨우 하나 많은 217표 차이로 통과가 됐는데 통과 찬성표를 던지는 의원들조차도 사실은 제가 다 이거 읽어보지도 못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당파적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만큼 급조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원래 그 상원에서 만만하게 쉽게 통과시키지는 않을 것이고 해서 영원히 그 중요한 뉴스가 되기는 힘들다 싶어서 이 뉴스 좀 뒷부분에 전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미국의 날짜로 치면은 미국에서는 이미 투표를 끝냈습니다만은 오늘이 그 금요일이기 때문에 오늘의 미국은 이제 한국 선거가 치러지는 날까지 방송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한국 선거에 대해서 먼저 전해드리겠습니다. 미국보다 BBC 방송, 영국 언론이 표현한 것을 먼저 인용하고 싶은데 사느냐 죽느냐의 대통령 선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Life or death. 한국 선거는 그야말로 이제 경제 문제도 있지만 평화와 전쟁과 평화가 아니라 평화와 사라고 표현을 하네요. 그리고 생과 사, 경제를 이제 브레드 앤 버러 이슈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수요일에 한국 국회에서 탈북자 그룹이 여론조사에서 앞서가는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라 이렇게 가서 이제 선거 캠페인을 했다는 내용을 그 BBC 방송이 전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제 제가 이제 또 다른 탈북자 그룹이 문재인 후보를 지지한다는 모임을 했었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기 때문에 공평
신중한 차원에서 이것부터 지적을 해드립니다. 문재인 후보 하면은 그 햇볕 정책 그런 것들을 그 생각하기 때문에 북한과 가까워지길 원하고 너무 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제 탈북자들은 문재인 후보의 그 같은 햇볕 정책을 너무나 싫어한다는 거죠. 우리가 노예 같은 인생에서 탈출을 했는데 북한과 점점 그 문재인 후보는 가까워진다고 하니까 그야말로 그가 대통령이 되면은 북한 암살단이 자주 한국에 와서 탈북자를 납치하고 살해할 수도 있다. 우리는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절대로 그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아 주십시오 하는 게 탈북자들이 국회의원 회관에 가서 한 얘기라는 겁니다. 많은 한국인들에게 물론 그 경제가 중요한 이슈이긴 하지만 특히 젊은이들에게는 그래도 그 핵심 중에 핵심은 북한 이슈가 돼버렸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그 후보가 아무리 그 미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특히 이제 워싱턴 포스트와의 인터뷰를 얘기를 하죠. 월스트리트저널은 인터뷰 요청했지만 그 사양했다고 거절했다고 하니까요. 워싱턴과 관계 잘 맺겠다 하는 것을 강조하더라도 그리고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알려진 것보다도 훨씬 합리적인 사람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을 하더라도 이게 문재인 그 후보에 대해서 뭔가 워싱턴과 삐걱거리고 나면은 한국에 해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 같다는 얘기입니다. 그 점은 이제 어제 미국의 그 연방 하원에서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 많이 조여야지 된다 하는 결의안 같은 것도 통과가 됐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말 저 말 다 하지만 그래도 현재로서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북한을 조이고 고립시키고 하는 것인데 문재인 후보는 완전히 그 반대로 나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문재인 후보가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과 버거 먹으면서 대화할 수 있다고 한 것, 그리고 누구보다도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적인 접근을 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이게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럭비공 같아서도 한국 사람들은 걱정하고 또 이제 그 보수에서 열심히 그 홍보하고 있는 문재인은 안 된다 하는 심지어는 뭐 간첩이다. 어제 제가 저희 사무실 그 빌딩에서 어떤 분의 질문을 받았는데 저에게 조용히 와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간첩이에요? 라고 제가 답변 드릴 필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 이제 지금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 것이고 오늘 AP통신 역시 북한이 다시 한국의 대선의 그 지배적인 이슈가 됐다면서 뭐 안철수 후보까지도 얘기를 합니다. 문재인 후보에 비해서는 좀 그 중도적이고 북한 이슈에 대해서 제재와 압박도 하고 뭔가 그 핵무기를 해제할 때 지원하겠다고 하지만 이 안철수 후보의 경우는 국민의당 멤버들이 더불어민주당에서 많이 나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의 문재인 후보와 같은 시각을 북한에 대해서 갖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뭐 안철수 후보 본인이 하는 말을 누가 믿겠는가 이런 것이요. 그래서 지금 한국에서 햇볕이냐 그늘이냐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데 김정은이 이제 핵 개발에 있어서 너무 많이 가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 사이에 이제 지난 10년 동안 한국의 일본 사람들의 그 북한에 대한 시각도 한국의 일반인이요. 좀 그 변화가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가장 큰 변화 가운데 하나는 이제는 한국 사람들도 북한이 핵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줄어든다는 거죠. 또 미국 언론은 아직까지도 그 홍준표 후보가 마구 떠오르기 시작하는 것은 여론조사 결과 그 발표를 못하게 되는 그 즈음부터였기 때문에 지금도 안철수 후보가 굉장히 떨어지기는 했지만 문재인 후보만을 얘기하기는 좀 그렇다 싶은 그 정도의 뉘앙스에서는 안철수 후보를 얘기를 하지 그 홍준표 후보를 얘기하는 언론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여론조사 결과에는 잡히지 않지만 마지막 그 후보 토론에서 유승민 후보에 대한 지지가 굉장히 높아졌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나오고 있고 미국 언론에서는 유승민 후보는 유자조차도 이름조차도 언급되지 않습니다. 뭐 당선될 사람만을 해외 언론이기 때문에 보니까요. 오늘 뉴욕 타임스도 이제 사전 투표 군인들이 쭉 사전 투표하는 사진을 실었는데 파이낸셜 타임스의 사진과 거의 비슷합니다.
뉴욕타임즈가 군인들이 더 많이 나와 있고 파이낸셜 타임즈가 한 10명 남짓 나와 있는 그런 사진인데 지금 그만큼 사람들이 이번 그 투표에 관한 열기가 너무나도 그 강하다. 이런 거 투표율이 굉장히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트럼프라는 요소가 들어가 있다. 국가 안보와 관련해서 FTA 한미 무역 협정에 대해서 사드에 대해서 뭐 여러 김정은과 뭐 대화를 하면 뭐 영광이겠다, 영예스럽겠다 이런 말까지 한 이런 것들 때문에 본인이 그 생각하고 있는 북한에 관한 북한 시각이라고 할까요? 그런 후보에게 투표를 나가서 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트럼프 위험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한국에서는 그 캠페인 이슈다. 뭐 미국과 가깝게 하던 뭐 터프하게 하던 뭐 이런 것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이 본인이 원하지 않던 한국의 지금 대통령 선거에 크게 개입하고 있는데 가장 중요하게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은 이거 뭐지? 뭐 예를 들어서 차기 대통령이 누가 됐을 경우에 뭔가 좀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정말로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서도 한국에 미리 알려주지 않는 것 아닌가? 이래서 그 홍준표 후보가 계속 그 토론회 할 때마다 나는 대통령이 되면 제일 먼저 칼 빈슨 함대에서 뭐 트럼프 대통령과 회담하겠습니다 하는 것이고 안철수 후보는 왈튼 스쿨의 그 동문이라는 것을 강조를 하고 그리고 문재인 후보도 이제 입장을 바꿔서 트럼프 대통령부터 만날 것이다. 미국과 그 관계 재정립 중국 쪽으로 가는 것 아니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고 이제 바꾼 거죠. 처음에 김정은을 먼저 만난다 아니다. 본인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문재인 후보는 끊임없이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리가 없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고요. 미국의 그 뉴욕타임즈가 오늘 그 과거를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는데 한국에서 미군을 철수한다고 위협했었던 그런 대통령들이 있었습니다. 반미 시위가 아주 한창 올라갔었을 때 80년대 대학가에서 지금 이제 그때 이제 반미 운동 등등 그 민주화 운동하던 젊은이들이 대학생들이 다 그 정치계에서 일하고 있는데 커멘테이터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가 이제 리처드 닉슨 때와 지미 카터 때 미군 철수 위협까지 갔었는데 이제 그 정도는 아니다 하는 그런 것. 그런데 리처드 닉슨이나 지미 카터 대통령은 당시에 이제 한국의 그 지도자가 충분히 뭐 직접이든 간접이든 대화로 통해서 문제를 풀 만한 그러한 그 여지가 있었는데 트럼프와 같은 성향의 대통령과 딜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그 한국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고요. 뭐 무엇보다도 문재인 후보가 그 전임 그 10년의 박근혜 이명박 전 대통령보다 북한에 유화적인 것은 뭐 누가 뭐라 그래도 그 사실인 것이고 지금 그 안철수 마음은 읽기 어렵다. 이게 그 뉴욕타임즈가 존 딜러리 연세대학교 국제학과 교수 등과의 인터뷰에서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안철수 후보도 전임 그 대통령들보다는 조금 북한에 대해서 그 회의적이지만 그런데 이제 보수받으려고 회의적인 것이기 때문에 알 수 없다는 얘기고 지금 워싱턴으로서는 문재인 후보가 되던 안철수 후보가 되던 모두 그 딜레마를 느끼고 있다. 이게 어제 월스트리트저널이 보도한 내용과 똑같은 거죠. 사드 배치에 대해서 두 사람의 약간의 그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뭐 잘못하면 도로 가져가라고도 할 것 같다. 뭐 이런 얘기들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채진 학생이군요. 연세대학교 학생은 또 인터뷰에서 미국 언론 이 BBC 방송과의 인터뷰이군요. 젊은 세대는 나이 드신 분들과 생각이 달라서 북한을 큰 위협으로 그 생각하고 있지는 않고 경제를 더 걱정하는데 뭐 어떻게 먹느냐 마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사회에서 그 기능을 잃어서 일을 할 수 없으니까 그런 것을 얘기를 하지만 어쨌든 그래서 일부에서는 또 그 지금 뭐 BBC 방송이나 뉴욕타임스나 다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처럼 노년층에서는요 테이블을 박차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원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지금 그 홍준표 후보 얘기를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은 아주 긴데 다 아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줄기 흐름만 전해드리겠습니다. 시사주간지 그 타임이 1, 2, 3, 4 5, 6 whole
6페이지 인쇄를 해보니까 그 정도 분량인데 협상자 더 니고시에이터라는 그 제목으로 문재인 후보와의 그 심층 보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인터뷰를 통해서 역시 이슈는 북한입니다. 차기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아주 그 높은데 그런데 아버지도 월남하셨고 어머니도 월남하셨고 더군다나 이제 어머니는 가족 중에서 유일하게 남한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난번에 그 금강산에 가서 어머니가 그 가족을 만난 적이 있고 그때 문재인 후보가 어머니 모시고 갔었어요. 그래서 월남한 부모의 자녀로서 부모도 공산주의를 싫어하고 본인도 공산주의 시스템을 너무나 싫어하지만 북한 주민을 고통스럽게 살게 해야지 되는가 여기에는 동의하지 않는다라고 시사주간지 타임과 인터뷰에서 얘기를 했습니다. 부모가 유엔의 화물배에 실려서 1950년도에 와서 제주도에서 태어났잖아요. 어렸을 때 너무나 그 가난했기 때문에 독립적일 수 있었고 좀 돈이 모든 것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게 아니라는 의식은 그 당시에 그 성립이 됐고 그런데 이제 한국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잘할 때는 경제 성장으로 돈이 많이 들어오면서 본인은 이제 민주화 운동권에 들어갔고 1980년에 변호사가 돼서 인권법 변호사로 노무현 대통령과 일을 했고 여러 가지 등등 해서 북한에 대해서 경제 협력을 본인이 강조하는 것은 남한에도 성장 엔진이 되기 때문이다 하고 이제 미국의 잡지 시사주간지 타임에 굉장히 강조를 했고요. 뭐 계속 본인이 얘기하는 겁니다. 아무리 김정은이 비합리적이어도 북한 지도자라는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화할 수밖에 없다는 것, 그런 내용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실용주의자라는 것을 또 그 강조를 했고요. 시사주간지 타임도 안철수 후보에 대해서 아주 조금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미국이 북한을 선제 공격하면 서울 그 시민 5천만 명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런 부분 그리고 그 잡지 포브스는 조금 다른 시각에서 경제 잡지이기 때문에 한국 경제가 미국과 북한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희생자가 이미 됐고 미국이 여러 가지를 조이니까요. 또 한국에서 문재인 후보가 당선되고 나면은 또 희생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무디스가 이제 여러 가지 분석한 자료 이런 것들도 통해서 지금 비즈니스 환경이 돈을 쓰기로 결정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왜냐하면 문재인 그 후보가 당선이 돼서 미국과의 그 위치 설정을 다시 하게 되면은 굉장히 불안해지니까 한국 기업과 은행의 외국 투자가 줄어들고 그렇게 되면은 이자율이 올라가고 이자율이 올라가는 것은 지금의 입장에서는 한국의 경제 건강에는 나쁘다 하는 것이 잡지 포브스의 그 내용이고요. 제가 지금 여러 언론의 그 보도를 전해드리면서 여러분들께 이 모든 것을 시간이 있다면 다 전해드리겠지만 정리해온 그 키워드 가운데서도 제가 말씀드리면서 중간중간 가지쳐내기를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시간이 한계가 있고 라디오를 운전하시면서 들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기 때문에 너무 길게 말씀드리면 또 귀에 잘 들어오지 않고 해서 항상 더 자세한 내용을 그 원문으로 보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방송 끝나고 todayus.com에 헤드라인과 함께 그 원문을 다 링크를 시켜놓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자면 오늘 미국의 모든 언론은 월스트리트저널을 포함해서 텔레비전도 다 보도하는 게 근거는 없습니다. 다만 북한의 주장입니다. 한국 국정원의 끔찍한 테러 그룹이 미국 중앙정보국과 함께 비밀 임무 생화학 무기로 김정은을 암살하려고 시도를 했는데 우리가 그 발견을 했다. 그 암살자가 러시아 동부 하바로스코프에서 2014년도에 돈 받고 2만 달러 받고 나중에 더 받고 하이어돼서 북한의 그 침투가 됐는데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는 군사 퍼레이드에서 폭발 공격으로 김정은 지도자를 암살시키려고 했는데 그게 안 됐다는 그런 그 내용을 그 미국의 모든 언론도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북한이 이상하네요. 그 스파이로 그 추정되는 그 사람이 어떻게 됐다. 여기에 대한 말은 전혀 없습니다. 어떤 때는 저희 뉴스 하는 사람들만 아주 그 자세한 내용까지 다 알고 여러분들께 중요한 부분만 전해드리는 게 훨씬 효율적이고 그것이 맞을 때가 맞습니다. 이 헬스케어 개혁안이 연방 하원에서 통과된 것이 그렇거든요. 이것은 지금 이제 시작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 안이 그대로 뭐 가리라는 보장도 없고 그대로 당연히 가지 않습니다. 상원에서 바꿀 테고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승리이긴 하지만 이게 굉장한 실패가 될 수도 있거든요. 이게 이제 한 국가 지도자의 어떠한 그 운명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을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고 미국 사람들의 일상생활 이게 다 돈과 연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제 행정명령으로 발효가 됐었던 어떤 종교기관에 더 많은 정치활동의 그 권한을 준다는 것 여기에 대해서 그럼 아주 보수적이고 한 월스트리트저널은 좋아해야지 될 텐데 아이 별 의미 없어요 하고 사설을 실었거든요. 또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무슨 말인지 잠시 뒤에 전합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제가 아마 그 세계에서 날짜나 시간이나 숫자 계산하는 대회에 나가면 끝에서부터 잘한다는 상 받을 것 같아요. 어제 오후에 집에서 그렇게 계산을 해놓고도 오늘의 미국이 그 한국 선거 있기 전에 마지막 방송 아니고요. 월요일 날 시차가 있으니까 어제 분명히 알았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계산해 놨는가 하면은 월요일에 오늘의 미국이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9시에 방송되고 그때가 이제 그 5월 8일인데 한국이 날이 새면은 5월 9일이니까 오후부터 투표가 돼서 이제 투표가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 날 화요일 새벽에는 완전히 결론이 나와서 화요일 새벽에는 누가 당선됐다는 방송을 하겠구나라고 계산하고 나서는 오늘이 마지막이래요. 투표 전에. 아이 참나원. 네. 종교 자유 환생 뭐 이런 게 오늘 그 월스트리트저널의 사설의 제목인데 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그 종교 기관이라든가 그런 그 단체가 어떤 특정 후보를 지지를 하고 또 이제 목사가 설교단에서 특정한 그 이슈에 대해서 찬성하거나 반대를 하고 이런 일을 했을 때 그 IRS에서 국세청에서 조사하지 못하도록 한다 이런 그 서명을 그 했잖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이제 교회라든가 이런 종교 단체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기 때문에 그런 그 집단은 종교와 자유를 그 분리를 해야지 된다는 그런 그 내용이죠. 그런데 이게 뭐 거의 그런 일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은 너무 많은 교회와 목사가 이미 그 정치에 개입을 그 하고 있고 오히려 이제 정치에 개입을 활발하게 하게 해야지 된다 하는 어제 트럼프 행정부의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이 필요한 게 아니라 반대로 개입을 못하게 하는 행정명령이 필요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동성 결혼 같은 것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런 때 한국 교회에서도 한국 교회는 다른 그 소수인종 교회와는 달리 그 목사들께서 그 정치에 관여되는 그런 일들을 별로 안 하시고 꺼려 하시는 게 사실입니다. 동성애자 결혼 이런 것을 특별한 이슈를 제외하고는요. 그러나 이제 다른 그 소수인종들은 교회에서부터 모든 활동이 정치 활동이 시작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First AM이 그 아프리칸 아메리칸 철치가 유명한 것이고 지난 주말에도 그 4.29 25주년 기념식도 있었고 그런가 하면 히스패닉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그 정치적인 결집 같은 것이 교회에서부터 시작이 되는데 한인교회는 오히려 그게 없는 것이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이번에 그 34지구 연방 하원의원 선거 같은 경우도 라티노 교회에서는 어떻게 하는가 이 점에서 로버트리안 후보가 조금 손해를 보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조금 드는데요. 그래서 너무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는 것을 줄여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IRS에서는 너무 많아서 그런 것을 일일이 조사하지도 않기 때문에 어제 그 트럼프 대통령의 행정명령은 별로 소용이 없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교계에 내가 이렇게 특히 복음주의 그쪽에 내가 종교 자유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는 그런 것뿐만 제스처 정도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문제와 싸워야지 된다라는 게 월스트리트저널의 주장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그 종교재단이 그 건강보험이나 이런 여러 가지에 있어서 그 일하고 있는 그 여성에게 뭐 피임약을 준다던가 안 준다던가 뭐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이 결국은 행정명령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까지 한 종교 자유를 위해서 이룬 가장 훌륭한 일은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을 지명을 하고 임명에 성공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닐 고서치 연방 대법관이 이미 그런 판결을 내린 적이 있거든요.
카톨릭계에서 종교적인 자유, 신념에 의해서 그 오바마 케어 안에 이제 그 피임약 이런 것들이 이제 그 포함된 것을 안 주지는 않았어요. 결국은 교회 단체에서 하는 게 아니라 애매모호하게 다른 기구가 하는 쪽으로 이렇게 했는데 지금 닐 고서치는 그 종교는 자유가 있다. 예를 들어 그 종교에 따라서 피임하는 것을 반대하고 피임약을 줄 수 없다고 하는 그런 것에 찬성을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제 행정명령은 그냥 행정명령이란 얘기고요. 그리고 미국 제가 헤드라인에 말씀드리고 보니까 인권연맹이라고 잘못 말씀드렸어요. 민권연맹입니다. Civil Rights 그 민권연맹에서도 마찬가지로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일을 했어도 아예 그냥 한번 일단 지켜보고 나서 문제가 생길 때 법원에서 다시 보죠. 소송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으로 별로 그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죠. 그리고는 이제 조금 더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상원으로 보내졌습니다. 그 안이 상원에서는 여러 가지로 이리저리 바꿔보겠죠. 찬성 217, 반대 213, 민주당의 모든 의원들과 공화당 20명이 반대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공화당이 찬성을 해서 217표로 찬성 요구이 requirement인 216표보다 겨우 한 표 많게 통과가 됐습니다. 저는 어제 이 11시 24분에 통과됐거든요. 오늘의 미국 끝나고 나서 1시간 24분 뒤에 통과가 됐는데 투표하기 전에 이제 많이 그 연설들하고 하는데 이 의사당의 버드라이트 그 맥주를 실은 카트가 뭔가 커버가 씌워져서 배달되고 있다 할 때 알았습니다. 아, 확실하게 투표수가 찬성표가 확보가 됐네. 지금 축하하려고 하네. 하고 됐는데 어쨌든 이렇게 된 것이 왜 제가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냐 하면은 공화당의 뉴욕이 지역구인 크리스 콜린스 의원을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제 케이블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이게 불과 24시간 안에 다 모든 것들이 이제 절충하는 것이 표를 받기 위해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읽어볼 시간도 없었고 저 읽어보지 못했습니다. 다. 그런데 괜찮아요. 우리 스태프들이 다 읽었거든요. 그냥 뭐 스태프들이 일 잘하니까 막 그 말 듣고 하면 돼요. 그게 아니라 사실은 어차피 이 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니까 이제 일단 그 대통령과 하원 그 공화당 지도부 사이에 뭔가 그 정치적인 거래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 의회의 그 숫자와 대통령과의 일할 때는 참 그게 그 중요한 것이죠. 중요한 것만 말씀드리자면은 메디케어 커버리지가 줄어들고 병력이 있는 사람도 오바마 케어보다는 지금 커버리지를 못 받게 되고 보조금도 줄어들고 이렇게 되면 반대로 부자들이 이것에 대해서 헬스케어에 내는 부담감이 줄어든다는 얘기가 되니까 이제 부자들이 좋아하고요. 이것은 변치 않았네요. 26세 미만은 그 부모 그 헬스케어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 근데 뭐 이것도 어떻게 지금 바뀔지 모르고요. 오늘 그 뉴욕타임즈를 보면은 뭐 사설에서도 굉장히 비난을 하기는 했지만 뭐 사설은 뉴욕타임즈의 시각이니까 전해드리지 않겠습니다. 보험회사, 의사, 병원이 어제 공화당이 통과시킨 이 안에 전부 반대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메디케어 커버리지가 줄어드니까 그 커버리지가 줄어드니까 뭐 그 병원은 가난한 사람보다 보험회사를 더 많이 돕는다 해서 싫어하고 의료기구 제조회사와 제약회사도 싫어합니다. 왜냐하면 커버리지가 이렇게 저렇게 줄어드니까 이게 뭔가 그 커스터머를 잃어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커버리지가 줄어들으니까요. 커스터머가 의료기구 제조회사와 제약회사에게는 돈이잖아요. 참 그렇죠. 사람이 돈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 뭐 고용주가 이게 해줘야지 되는 것도 줄어들고 하니까 이게 그 다 싫어하는 겁니다. 뭐 의사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초당적인 기구가 이렇게 가다 보면 2,400만 명이 이제 헬스케어를 잃게 된다 하니까 이게 그 상원은 하원보다는 항상 넓게 멀리 보고 하기 때문에 좀 당파에서 자유로울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그대로 둘 리가 없는 것이고요. 이제 보내졌는데 어떻게 될지는 뭐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케빈 그 메카티 어제는 우리 하원에서 통과시킵니다 하고 그 하원의 지도자잖아요. 캘리포니아가 지역구인 그렇게 얘기했었던 사람도 나중에 이제 그 앵커들이 다 물어봤어요. 상원에서는 통과될 가능성이 어때요? 하니까 답변 안 하더군요. 그게 힘들다는 얘기로 보시면 되고 상원에서는 100명 가운데 51명이 그 필요한데 그 공화당이 지금 52명이죠. 52명인데 그 가운데서도 더 당파적이 아니기 때문에 반대표를 던질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원에서도 당파적인 하원에서도 20명이나 어제 안에 반대를 했으니까는요. 그 바람에 힐러리 클린턴이 막 그 트위터로 뭐 이럴 수가 있느냐 저럴 수가 있느냐 하고 뭐 낸시 펠로시 민주당 전 하원 의장은 당연히 이것은 부자들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될 때 부자들에게 그 많이 돈이 혜택이 돌아가는 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힐러리 클린턴이 다음 주에 정치계에 복귀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오늘 그 폴리티코를 보니까 새로운 정치 그룹 이번 주에 계속 그 여성 중심 이벤트에 나왔었잖아요. 힐러리 클린턴이. 그래서 이름 자체가 그 그룹이 Onward Together 함께 전진하기 이 정도로 할까요? 그래서 지난번에 그 캠페인 때와 비슷하네요. Stronger Together 더 강하게 함께 이렇게 했는데 이번엔 함께 전진하기 해서 어떤 형태로인지는 모르겠지만 정치에 그 복귀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잠시 뒤에 저는 이 말 들으면서 민망했어요. 민망하지 않으세요? 트럼프 대통령을 강력하게 지지하시는 많은 분들, 트럼프 대통령이 그 라티노를 의 이슈를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고 중요하게 만들고 있다는데요. 만들었다는데요. 부통령 얘기예요. 너무 아부하는 거 아닌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미국의 이자율 인상은 예정됐던 대로 그대로 갈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는 그 만들어진 일자리가 뭐 날씨도 굉장히 덥고 해서 그런 이유 등으로 굉장히 예상보다 적었었는데 10만 개 정도인데 뭐 다시 계산해 보니까 7만 9천 개밖에 안 됐대요. 그런데 4월 달에는 21만 개 블룸버그 뉴스가 그 전문가들에게 물어봤더니 19만 개를 예상했는데 그만큼 됐으니까 농업은 제외하고입니다. 예상보다 좋았고 실업률도 4.5%에서 4.4%까지 내려갔으니까요. 아직도 뭐 미국에 한 710명 정도, 710명이래요. 710만 명 정도 그 일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그런 실업자가 있습니다. 인종별로는 블랙도 뭐 9%에서 8%로 실업률 줄어들었네요. 히스패닉계가 6%에서 5.2%, 전국 평균 4.5%보다는 많은 거죠. 그래도 그래서 이제 지금 레저, 호텔, 헬스케어, 파이낸셜 이런 데가 조금 좋았어요. 일자리 상황이.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들어오고 나서 광산업에서도 조금 그 좋아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싱꼬데마요. 뭐 미국에 조금 살다 보면 싱꼬데마요가 5월 5일이라는 것은 알겠고 스페니시로 정말로 이길 수 없었던 그런 전쟁에서 멕시코가 아주 훌륭한 그 장군의 그 지도력에 의해서 그 강하고 아주 세련된 무기를 갖고 있는 프랑스군을 그 푸에블라주에서 이겼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그나시오 자라고사 비아라이고사가 아니라 자라고사 장군이네요. 그래서 이제 그 1862년도에 이것을 기념하는 게 독립기념일보다 뭐 더 크게 한다고 하잖아요. 싱꼬데마요인데 오늘입니다. 5월 5일이에요. 근데 이제 참 그 멕시코가 그 이전에도 뭐 스페인에 뭐 몇백 명 식민지를 했고 뭐를 했고 어려움을 막 겪다가 이거 우리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하고 탁 해서 이긴 그 날이 싱꼬데 마요이니까 미국에서 그 지금 그 굉장히 멕시칸 아메리칸들이 많이 살고 있고 각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으니까 미국 정부에서 이것을 뭐 기념을 안 할 수가 없잖아요. 부통령이 기념식에 가서 한 말이 지금 조금 민망하게 들리긴 하는데 상당히 트럼프 대통령이 라티노 커뮤니티를 굉장히 중요하게 만들었고 메이드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로 만들었고 언제나 그럴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몇몇 예외는 있지만 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민 문제, 그 문제 하나 거론을 했고 그런데
본인도 얘기를 했어요. 이 마이크 펜스 부통령이 저도 할아버지가 이제 아이리시계여서 그런 그 이민자인데 멕시칸 이민자가 미국 천국에서 경제, 문화, 교회 뭐 여러 가지 너무나 많은 것들을 공유하고 있고 참 그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 있다. 멕시칸 아메리칸이 날마다 히스패닉 아메리칸도 그렇고 라티노 아메리칸이 미국을 날마다 다르게 아주 좋게 만든다. 정말 이날 싱코 데 마요 축하한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은 그 대통령이 가장 그 라티노 커뮤니티를 중요하게 만들었고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했거든요. 멕시코가 강간범 범죄자를 미국으로 들여보낸다. 그래서 멕시코에 벽을 세워야지 된다. 이제 불법 이민은 막아야지 된다. 그리고 본인에게 이제 그 불리한 판결을 내린 멕시코계 판사를 그 사람 멕시칸이라 그래요. 여기서 미국에서 태어났어요. 멕시코계이긴 하지만 그리고 유니비전의 그 저널리스트도 유니비전 그 히스패닉계 방송이요. 저널리스트도 본인에게 질문할 때 질문 마음에 안 든다고 내쫓아 버렸잖아요. 쫓겨났잖아요. 앵커가. 그런 것. 그리고 또 백악관이 벽 쌓는다 어쩐다 저쩐다 이런 문제 때문에 멕시코 대통령이 미국에 오기로 했는데 안 오는 게 낫겠다. 트위터에서 그렇게 얘기해서 안 왔잖아요. 나중에 다시 만나기는 했지만 이런 그 멕시칸 아메리칸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일을 했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아닌가요?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한국의 대통령 선거와 하루 차이가 있고 먼저 하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세계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프랑스 누가 대통령이 되는가는 누구나 주목을 하는데 아마 지금으로서는 뭐 여론조사 보면은 25% 이상 차이가 나니까 젊은 39살 프랑스뿐만이 아니라 개발국가 가운데서는 이렇게 젊은 대통령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임마누엘 마크롱 대통령 탄생이 이제 눈앞에 왔는데 로스앤젤레스 시간으로 일요일에 투표가 되는데 너무나 전형적이지 않은 후보고 전형적이지 않은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 사람이 39년밖에 살지 않았지만 39년도 뭐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뭐 긴 기간일 수도 있고요. 다른 사람의 60년보다. 그런데 이게 이제 앞으로 정책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어떤 사람인가 굉장히 궁금해하는데요. 오늘 아침에 그 NPR 방송이 이 후보의 그 자서전을 쓴 사람하고도 인터뷰를 하고 또 후보에 관한 또 부인이 24살 연상이기 때문에 다큐멘터리 같은 것에 대해서도 쭉 정리를 해서 보도를 하는 거 보니까요. 39살이고 부인 64세입니다. 지금 10년 전에 결혼을 했지만 뭐 두 사람 사이에 아이는 없는데 스텝 자녀 3명 있고 손주 7명입니다. 왜냐하면은 원래 15살 때 드라마 티처였던 사람과 24살 연상 그때는 이 24살 연상의 선생님이 이미 결혼을 해서 3명의 아이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다른 아이들과 달랐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완전히 너무나 완전한 영맨이었다. 책 읽기 너무 좋아했고 할머니와 이 말콤 후보가 대화를 많이 했는데 날마다 깊이 있게 정치 야망도 할머니로부터 많은 것을 받았는데 15살 때 이제 선생님을 좋아하게 됐는데 선생님은 이 선생님 지금은 와이프죠. 전혀 나이 차이를 못 느꼈다고 얘기를 하고 원래 금요일마다 뭔가 글 쓴 것을 주고받았는데 가면 갈수록 이게 뭐지? 내가 마치 모차르트와 함께 일하는 것과 같다. 모차르트도 음악에 있어서의 천재니까요. 부모가 너무 놀라서 18살까지 이제 떼놨습니다. 파리에 가서 공부를 하게 했어요. 아주 작은 마을에서 학교를 다니다가 학교는 아주 다 좋은 학교만 나왔어요. 끝까지. 뭐 아무튼 프랑스 소설 같은 얘기인데 떨어뜨려 놓으니까 날마다 뭐 몇 시간씩 전화를 하면서 결국은 13년 뒤에 결혼을 하게 된 것이고요. 굉장히 또 핸섬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서 이제 뭘 얘기를 하냐면 본인이 원하는 인생을 살기를 원했고 자유를 선택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개인의 생활에 있어서 결단을 내렸다. 우파인 마린 르펜과는 전혀 다르다. 이러한 것이 정치에 반영될 것이다. 그리고
그 프랑스가 세계의 다른 나라 속에 섞여서 함께 가야지 된다는 것을 굉장히 그 강조를 하는 후보고요. 반대의 후보와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정치는 선출된 적 없고 투자 뱅커를 하다가 경제 카운슬러 엘리제궁을 하다가 그 프랑스와 그 올란드 대통령이 경제장관을 시켰는데 이 시스템이 너무 망가졌다 하면서 그만두고 이제 새로운 당에 들어가서 8월 달에 들어가서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온 것인데 세계 속에 있을 때 프랑스가 진보하고 발전한다 하는 얘기를 하는 사람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재능도 있지만 행운도 있다고 얘기를 해요. 정치는 재능만 있어서도 안 되고 행운만 있어서도 안 되는 거잖아요. 주말이요? 아무래도 한국 정치에 관심 많으시겠죠. 밥은 챙겨 드세요.